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30번째 시간입니다. 이 30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세도 정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어떻게 나라가 변해 갔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붕당 얘기하면서 일종의 예송, 그리고 환국, 그리고 탕평채까지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정치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도 정치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세도 정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가만히만 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 보시면은요, 전세, 군포, 환곡 이런 맷돌이 있죠. 이것들이 바로 요거가 바로 삼정입니다. 즉 백성들이 내는 일련의 세금인데요. 이 세금들이 어떻게 백성들이 쥐어짜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정리 보시면은요,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척이 왜 권력을 독점하게 됐느냐? 바로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정조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자가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자신은 수원 화성에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정조가 죽었을 때 아들이었던 순조가 12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한테 나라의 운영을 맡기까 힘들겠죠.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까지 거친 이 3대 약 60년 동안, 60여 년 동안 그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는데, 이 몇몇 가문이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안동, 김씨 또는 풍양, 조씨 등이 있습니다. 이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들이 어떻게 권력을 독점을 해갔느냐? 우리 조선 후기의 정치체제 가장 중요한 기관 어디라 그랬었죠? 그렇죠. 비변사입니다. 비변사의 일종의 요직, 중요한 직책을 독점해가고 군영을 장악해가면서 이런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봤더니 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쭉쭉쭉쭉 이렇게 한풀이를 합니다. 나라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 보는 뇌물이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쁜만에 관심을 가진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배체제가 붕괴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 삼정이 문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지배체제가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매관, 매직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매관 매직으로 인해서 백성을 수탈해가는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도 정치를 했더니 관직을 사고 판대요. 관직을 사고 팔면 다행인데, 이 관직을 사고 팔았으니 사게 돼서 낸 돈들을 바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충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납제, 말 그대로 으로 마을이 내는 거게 됩니다. 말 그대로 A라는 친구가 A와 B가 이렇게 내게 되는 세금을 내는데, 묶어놨다, 공동납으로 묶어놨다. 근데 B가 도망가면은 A가 B의 몫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그런 세금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삼정이라는 것이 바로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환곡 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세 라고 보면 되겠고요. 군정 가는 거는 우리 군대 가는 거, 군역 대신에 내는 세금이고요. 환곡은
봄에 빌려주고 갚는 건데요.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추납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전군정 환곡의 문란에 대해서는 경제사를 선생님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어떤 문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정이 문란해지다 보니 사회 불안이 엄청 고조되게 되는 거죠. 경제 파탄은 뭐 말도 할 수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양선이 출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세도정치, 여기 나와 있는 요 세도정치와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과 이양선의 출몰, 요것들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처음에는 간단하게 벽에다가 글을 써놓거나 관리들한테 그 상급기관에 소청을 하거나 조세를 내는 걸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거세,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다면 이제 농민봉기로 백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것인데요. 홍경래라는 사람은 바로 평안도 사람입니다. 평안도 지역의 사람인데 지역을 차별하니 이에 대해서 그리고 난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같이 고통받던 백성들이 항거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그 지역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명명할 정도로 각 지역에서 이 임술년에 무지하게 많은 농민 봉기들이 일어난 겁니다. 뭐 단성에서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진주 지역에 있었던 농민 봉기인데요. 이 농민 봉기들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술 농민 봉기 또는 이 홍경래의 난 같은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관청으로 삼정 이정청이라는 관청 또한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성공을 거뒀느냐? 바로 성공에 거두지 못했었다. 왜냐? 이미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그리고 정치체제가 문란해지고 이랬던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사료만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시아버지 죽었고 갓나나의 배냇물 이랬는데 3대가 군적에 오른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군정과 관련된 문란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각각의 어떤 문란함이 있었는지 어떤 부당함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는 환이라는 키워드가 있지요. 되돌린다 라면서 갚는다는 뜻인데 이 환곡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여기 한톨의 곡식도 일찍이 받아온 일이 없는데도 겨울 되면 집집마다 관청에 창고에 바치게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곡과 관련된 이야기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생하셨습니다.